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참사 책임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격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회는 소방안전 관련 법안 처리를 미적거리는 등 제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평창 올림픽 이후 소환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오늘 한 명이 늘어나면서 39명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한편 여야는 이번 참사를 두고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사고 현장에 내려가서 방문원까지 왔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여야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방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회의 때 말씀이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 뭐 지난달 제천 화재도 그렇고 이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다. 이거는 뭐 특정 집권 세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지금 문 대통령은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이제 정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대단히 국민들에 대한 신뢰다, 결례인 것이고, 하나 이제 양비론으로 보는 건데, 이따면 정치권이 책임이 있으니까 국회, 뭐 지자체 할 거 없이 문제는 제1야당 대표가 이걸 또 적폐청산과 연결시키는 건 일단 잘못됐다. 저의 이런 말씀도 이게 마치 뭐 정쟁에 누구 편을 드는 또 누굴 비난하는 것처럼 돼서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국회에서 뭐 여야 공방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적폐청산과 연관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또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걸 현송월 최근에 이제 남방한 우리나라에 왔던 이 단장의 뭐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랬다. 이건요 정말 글쎄요 이건 왜 이렇게 모든 거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것을 양비론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관점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여야 지도부들이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관련해서 이번 참사 관련해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밀양 화재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밀양 화재를 정쟁거리로 삼기에 급급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밀양 화재 사고 등 국민의 슬픔 위에 벌어지는 막말잔치와 그 어떤 시비에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의 불안과 슬픔에 손을 잡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건, 사고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은 불안을 넘어서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일일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각종 사건, 사고로 4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와 후속 대책을 언급했지만 말만 뻔질을 하고 아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크게 사과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캠페인용 대책,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긋지긋한 책임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일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신 게 지금 현재 정치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최 교수님, 어제요, 그 밀양 참사 유족들이 소방 당국 관계자와 또 경찰 관계자를 만났어요. 슬픔을 억누르고 이번 화재 참사 안전적인 어떤 사회가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뭉클했는데, 자, 유족들까지 저런인데 정치권의 저런 모습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태가 예사 사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벌써 한 2개월 사이에 지금 수십 명씩 지금 계속 재난 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낚싯배 사고 있었죠.
또 제천에서 사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정치권 공방을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하니까 그럼 제3자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3자의 시각이 바로 뉴욕타임즈인데요. 뉴욕타임즈 기사를 2개 실었습니다. 이 가지고서. 상당히 그 심각한 신호다라는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하고 또 하나 국민 안전을 중요 공약으로 걸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신뢰에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더구나 그 국민 안전 문제는 세월호 때부터 굉장히 이 민주당과 이 출마한 정부가 강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몇 년간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됐고, 근데 같은 사고가 벌써 2개월 사이에 3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면 이건 뭐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뭐 지금 우리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가락에 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공방이 예, 지금 보니까. 진정으로 국회가 모여서 말이죠. 이 미국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이 버닝 리포트라는 걸 내가지고 72년인가에 내서 샅샅이 다 분석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곧 다룰 또 국회에서 왜 그럼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처리 안 되고 있느냐. 우리 소방 방제 시스템. 자, 세월호 때도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약간 먼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영흥 앞바다는 바로 코앞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수십 명이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해경에서 구조하는 시스템이 발전했느냐? 전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이 해체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재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러면 화재 사고 그렇게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컨대 중앙 소통로를 하는 훈련이라든가 그걸 강조하다든가 초동 대처부터 이런 스프링쿨러 문제라든가 다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있다가 또 한 달 뒤에 또 사고가 난 거거든요. 예. 이 문제는 정말 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야가 공방이 내모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손가락 가지고 때가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 문제를 외신들도 굉장히 최악의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참사도 인재로 좀 규결이 되는 것 같은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오늘 새벽에 경기 평택의 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진화에 나선 평택 소방서장하고요. 의용 소방대원을 포함해서 총 8명이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겨울철이라서 화재가 정말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방안전 관련 법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2월 임시국회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국회의원들 이번에 좀 빨리 이거 서둘러서 법안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지난달 12월 달이죠. 제천 참사 이후에도 그때도 법안이 20일 지나서나 기껏해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본회의 통과도 못했거든요. 이 정치권이 어쨌든 계속 사안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이 아주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런 어쨌든 민생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온통 수선을 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며칠 지나고 나면은 다시 자신들의 정당 이기주의, 예. 정치적 어떤 이익 이런 것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야가 서로 공방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굳이 따지면 누가 더 정도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있을 거예요. 소방 관련 법안, 또 예. 건축 관련 법안들. 이번의 경우에도 인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탕비실에서 이 화재가 났잖아요. 천장에서. 근데 탕비실은 원래 병원에 설치하면 안 되는 시설이에요. 그다음에 불법 증축 문제는 여전히 나왔고, 그럼 뭐 지난 세월호 때도 나왔던 문제들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비용의 문제를 절감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예. 그리고 어쨌든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제가 대단히 형식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현재 모든 건물, 지금 뭐 이낙연 총리가 29만 개를 좀 점검하라고 얘기했는데 29만 개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아까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가 이거는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돼요. 예.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건 지자체 책임이다, 뭐 국회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 떠나서 말이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예. 이 부분은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가 계속해서 뭐 정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내용입니다. 색깔론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동계올림픽 11일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념 공세단 쪽에서는 아니다, 뭐 물타기를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잠재워서 뭐 올림픽도 좀 평화롭게 정말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념 공세 문제가 갑자기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인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 남북 단일팀 너무 집착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아이스하키 자스 대표팀들도 지금 희생하게 생겼고 뭐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 열병식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북한이요 이 그 건군일을 기념한 열병식을 매년 4월 25일에 해왔습니다. 아마 북한 달력에도 4월 25일로 찍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23일 날 이걸 2월 8일을 하겠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 통일부 장관은 뭐 국내랑 관계없는 일이라든가 근데 통일부 장관도 굉장히 위협적인 프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아닌 듯이 온 세계가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숨죽이고 한반도를 지켜볼 겁니다. 그때 평양에서 보란 듯이 핵무기를 내세운 프레이드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우리는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에 연례적으로 하던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북한에 당당히 이야기해야죠. 이게 어떻게 너네 달력에도 지금 없던 이야기를 갑자기 올해 들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2월 8일을 하자고 하느냐. 이게 어떻게 예. 민족에 대한 예의냐. 무슨 예법이 이러냐. 이게 민족의 잔치를 하자고 서로 공연단도 보내고 또 선수단도 보내고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정부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됐는데 근데 남북 올림픽 단일팀 보십시다. 이게 독일에서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56년, 60년 두 차례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왜냐? 서로 체제 선전하고 동독의 체제 선전장이 됐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했더니 오히려 70년대, 80년대에 동서독이 서로 경쟁하고 나란히 그 서로 동독 기술기 들고 해가지고 결국엔 통일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일팀 문제에 집착을 해서 많은 것을 양보해가면서 국민들의 자존심, 어린 선수들의 어떤 그 큰 노력과 땀을 이렇게 짓밟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평양올림픽이 평창올림픽으로 둔갑될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게 본말이 전도되는 사태로 전개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고 그걸 지금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이념 공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부가 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예,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죠. 예. 자, 원장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물론 우리 최 교수 생각에 일정 부분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남북 단일팀 문제는 동서독하고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도 아니죠. 12월 31일까지니까 물론 지난해인데 1월 1일 날 어쨌든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변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했어요. 8월 위기설, 12월 위기설, 4월 위기설. 그러나 동서독은 그렇게 한반도처럼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었거든요. 동서독과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저와 우리 최 교수하고 좀 너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념적으로 맞서는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러운데 예. 남북 단일팀 문제 조금 저도 물론 비판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부풀어진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우리나라 선수들이 남북 단일팀 때문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전혀 참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너무 이제 조급하게 단일팀을 만드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요. 좀, 당연히 예, 인정. 예. 저도 뭐 그런 비판을 많이 예. 했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정부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이 평양 올림픽으로 자꾸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이게 왜 평양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팩트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기본 평창 올림픽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있는데 예. 이걸 자꾸 제1야당이 어떤 안보 프레임으로 가져가려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정부의 그런 태도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인정을 했고 저도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예. 이거를 한두 번 했으면 됐죠. 정치 공세의 차원에서 이걸 또 지나치게 아직도 평양올림픽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평양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웬만하면 이제 토를 안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1야당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죠. 예. 뭐 임박해 있으니까 어떤 뭐 좋은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얘기 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50%의 네.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나온 결과는 일단 60%를 다시 올라섰어요. 하지만은 여전히 좀 낮은 지수인데 이걸 보고 이제 조정기에 좀 접어든 거 아닌가? 특히 올림픽 전후로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 많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지율이라는 게 뭐 계속 상승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지율은 뭐 당연히 반등도 있고 이제 하락도 있고 이런 건데 여전히 절대 수치로만 볼 때 높은 수치예요. 지금 60%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50% 후반대까지 갔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정부가 지지율이 연 3주째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올랐습니다만 반등을 했습니다만 연 3주째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 있어요. 지금 남북 단일팀 문제도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그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파를 조금 등한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세부적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것이 어떻게 다가갔나에 대한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면 그러한 것들이 연 2, 3주째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조금 반등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정부가 좀 특히 화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거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어쨌든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예. 집권 세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 운영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정 주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도 너무 야당이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 여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사과하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과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권도 이 부분을 지난 정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만 국정을 주도하는 그 세력이 다 책임을 지면서 컨트롤타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지율은 권력의 자원이고 하나의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 원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반등할 보십니까? 기회가 충분히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운송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가상화폐 문제도 있었고 다들 얘기하는 얘기들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여론을 좀 살피고 예.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평화 무드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일 뭐 장차관들 모여서 예. 하죠.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던 두 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층이고 하나는 중소상입니다. 젊은 층은 바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시장을 폐쇄하는 논란을 둘러싸고 사실 정부 내에서 굉장히 미숙한 대응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분노했죠. 분노했고 또 하나는 그 단일팀 문제. 또 그리고 그걸 왜 한반도기를 하느냐. 각각 태극기 인공기 들면 될 일을 이런 젊은 층의 어떤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젊은 층의 이런 대북 인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식이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한 축이 있었고 또 하나 이 젊은 층들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 IMF 이후에 최고입니다. 그런 점도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소상공인은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상당히 좋은 정책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하려고 했고 최근에 이제 정책실장이 현장까지 가서 상인들 목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쓴소리만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직격탄입니다. 지금 중소상공인하고 요 중소기업들에게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그 전체적으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을 불러서 청년의 일자리 빨리 마련하라고 이렇게 독촉을 했다지만 지금 이런 방식의 이런 시스템으로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오늘 주가가 최고치 2,500인이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도체 랠리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13개 주요 업종 중에 수출 업종 중에 딱 6개가 좋습니다. 그중에 이걸 지도하는 것이 반도체하고 석유 산업입니다. 석유 산업인데 별로 고용과 관계없는 산업입니다. 근데 고용과 관계 있는 조선 산업. 그래서 거제도에 대통령이 갔었죠. 그리고 창원 이런 데 지금 기계 산업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부분들 고용과 밀집한 7개 주요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나쁘거나 최악입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경제적인 것이 역시 민심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산업 정책을 되바꾸고 정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은 예. 상당히 되돌리기 힘들 거라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알고 봤더니 정의당의 평당원이었더라고요. 뭐 지난 대선 무렵에 아마 이렇게 당원으로 이제 가입이 된 것 네. 같은데 글쎄 뭐 딸의 자녀의 어떤 정당 활동이야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시각이 있던데 네. 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예.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아버지와 자녀가 정당 선택을 달리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보편적인 이제 인식으로 볼 때 어떻게 특히 대통령이고 예. 그런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정당을 달리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들하고 정체성이 많이 달라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정당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되는 건데 이 정의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이지만 정의당이 보다 더 이념적인 그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실 민주당 이념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념 정당은 정의당이 이념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대체로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 온건 노선에 따른 보수 정당의 계열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기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왜 그 딸이 그 대선 전에 또 아기 안고 와서 맞습니다. 아기는 아니죠. 나와서. 뭐 제법 예. 큰 애였는데 그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뉴스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볼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짧게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예. 그 뭐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정의당으로서 흔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뭐 대통령이 뭐 부녀 사이처럼 민주당이 뭐 저 정의당을 이렇게 아주 이중대 삼중대처럼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예. 그게 뭐 부녀 간에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아주 뭐 그것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얘기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대회까지 했습니다. 뭐 이제 6일 날 하고요. 4일 날은 이제 국민의당 네. 이제 통합개혁신당이 또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179명을 징계했어요. 당원권 2년 정지 이렇게 내렸는데 반발이 거세고 한쪽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벌써 사실상 뭐 어제부로 완전히 결별한-거나 진배 없고. 그러나 어제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예. 이미 저는 한 달 전에 두 정파는 이미 저는 결별 수순에 들어간 거라고 봐요. 저는 뭐 그 나름 세미나도 가보고 직접 얘기도 해보고 예,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논리는 있습니다. 일단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분당을 하느냐, 창당 준비를 하느냐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이미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다 녹아져 있잖아요. 지금 두 정파는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정파, 이른바 이제 민주평화당 이쪽에 통합개혁신당, 전 그 정당이 통합개혁신당인지 모르겠어요. 예. 기존에 있던 정당도 분열해서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통합정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와서 자꾸 당원권 정지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의미는 별로 없다 이미. 지역구 의원들 아무 관계 없잖아요. 단지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 뭐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통합 반대파 민주평화당 의원 가실 분들도 더 이상 전당대회에 개입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이미 생각이 다 다른 거 이미 온 국민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안철수 대표 측도요. 예. 그 뭐 비례대표를 국민의당을 뭐 찍었다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총선거 때도 국민의당을 총선 민의를 보고 국민의당 찍은 건데 자신들도 지금 다른 당하고 통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논리하지 말고 비례대표 의원을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자유를 주고 예. 또 이쪽 반대파도 전당대회 비난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이래서 예. 깨끗하게 예. 질서 있게 이별해라. 예. 이른바 합의원 확실하게 해라. 지정하게 말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같이 민주평화당은 이 교수단체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16명이죠. 현역은 16명이 지금 저기 창당 모임, 창준이 모임에 참석을 했죠. 여기 이제 비례대표가 문제인데 우리 최 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비례대표가 이게 국민의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쪽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양보하기 힘든 것일 테고, 만일 그 안철수 대표 쪽 당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 비례대표 부분을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상당히 지금 현역 의원 16명으로서 결국 분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저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 원장, 최영도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